안녕하십니까. 외과 이상철입니다. 오늘 어쩌면 정식으로 우리 제일병원, 진주제일병원 와서 처음 발표를 하는 거고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 귀한 자리에서 어쨌든 첫 발을 내딛는 거라 마음이 좀 떨립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준비하다 보니까 슬라이드 수가 많아서 또 마음은 좀 급합니다. 달려보겠습니다. 가운누리라고 해서 대장학문학회 매거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닥터 슬로우입니다. 저 고향은 충청도 대전이고 의사가 돼서 이제 타지 생활하기 전까지는 대전에서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외과 의사로서 싱글포드 라파로스코픽 서저리와 솔로 서저리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많이 늦어서 저희 외과 동기들하고 한 6, 7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슬로우 스타터여서 닥터 슬로우라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진주제일병원에 와서 식구가 됐고 진주제일병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있어서 한 픽셀로서 역할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있는 우리 병원이 어떤 조건인지 거기에서 적응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상황이었고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메머드급의 큰 병원들이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서 있으면서 지금 바로 서울과 진주 사이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환자 하나를 놓고 볼 때는 경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 인사가 서울로 진료를 옮겨가면서 더 명분화된 KTX 등에 의한 빨대 효과, 서울로 다 가고 있고 우리 진주에 있어서 벌써 작년이죠. 9월에는 이제 SRT까지 개통이 되면서 출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굴지의 넘버원, 넘버2 대기업이 병원을 만들어 놓고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환자가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아니고 손님이 되면서 오는 환자를 케어해내는 게 아니라 손님을 끌어당기는 이런 싸움이 무한 경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체급별로 싸우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규칙 의정격투기 같은 상황입니다. 중소병원, 우리 병원도 이 체급에 속하겠죠. 크기로만 따지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이길 수 있는 승부는 이미 알죠.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한 방 중요한 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요. 우리가 그걸 갖추지 않는다면 환자를 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굉장히 막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험악한 지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위험한 상황에서 여기는 말 중에 궁죽통이라는 말이 있죠. 공할 때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궁죽통, 그냥 통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변하고 거기에 적응해내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이런 말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40년사 그 책자를 보다가 또 복도에 있는 큰 원장님 사진, 수술 사진하고 이 책자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환갑이 한 해 남겨놓은 상황에서 복강경 수술을 그것도 독학으로 익히시고 담당 절제술 31년 전이죠. 그때 해놓으시고 수술 기록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더라고요. 나는 더욱더 새로운 것의 추구를 위해 노력하련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십수년 전에 제가 이 슬라이드는 십수년 전 처음에 싱글포드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라고 외과학회 가서 발표할 때의 슬라이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미
복강경 수술하면 수술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제 느낌에는 플러스 알파가 당시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가야 될 방향은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 노츠, 내추럴 리피스 트랜스루미널 엔도스코픽 서저리, 자연 개구부를 통한 수술, 그리고 로봇 서저리. 이 셋 중에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 수술 도구나 이런 거 변화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였습니다. 당시에 소리가 안 나오네요. 굉장히 유명한 CF였습니다. 그게 돼요 하는 그런 CF였었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된다는 생각이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 문제는 그겁니다.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를 하면서 많이 듣는 게 그거 불편해서 이런 얘기. 그거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친숙하지 않음 그리고 경험이 부족해서인 거고요. 뭔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이렇다면 처음에 봤을 때 뭔가 몰랐던 것들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내용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사한 집에서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실에 불을 켜야 되지만 수십 년 산 집에서는 밤에 불을 안 켜고도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가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궁죽통 얘기했듯이 그냥은 안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발상의 변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는 기존의 복강경 수술 도구를 그대로 사용한 수술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복벽에 여러 구멍을 뚫고 접근을 했다고 하면 그거를 통합해서 한 곳에서 출발하는 수술이고요. 개념상에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 복강경 수술은 복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트라이앵귤레이션 이 포맷으로 수술을 한다면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는 배꼽에서 출발하는 리버스 트라이앵귤레이션에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굉장히 달라 보이죠.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는 건 수술 도구 두 개가 크로싱 오버된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넣고 빼고 스윙 작업, 그거 두 간의 크로싱 작업에 의해서 하는 거로 볼 때는 이 기존의 복강경 수술 그리고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 이 크로싱 되는 거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다만 크로싱 포인트가 배꼽 복벽에 고정했을 때 그게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용적인 장점 외에 뭐 그거 별거 있겠어. 잠깐 관심 끌다가 사라지겠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일 거야. 리미테이션도 많을 거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이거는 지금도 비슷한 걱정, 상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제가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를 하고 지금까지도 왜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만 하느냐? 미용 때문이냐?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미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수술을 제대로 된 수술을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미용적인 결과까지 좋다면 그래서 우승을 했더니 트로피를 준다. 맞지만 저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내가 우승을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겁니다. 기존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 다 복강경 수술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기존 개복 수술에 비해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의 장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의 극강의 종착점, 구멍 하나로 하는 수술이면 더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저의 믿음은 그거고요. 2009년 3월 어느 날 기존의 스토마 캔서로 오픈 수술을 받았던 긴 흉터를 갖고 있는 분이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로 왔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로 했고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수술입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이제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멀티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는 지금까지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 질환이 비나인이든 말리그넌시든 일정 수술이든 이머전시 수술이든 캔서에 있어서는 스테이지에 상관없이 모두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로 시행을 했습니다. 옛말 그대로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열었다고 해서 수술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백수의 왕 사자가 배고프다고 해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지나가던 토끼가 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배고파서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깜냥 전력을 다해야만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수술에 있어서 그게 비록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케이스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케이스는 없다는 제 생각이고요. 2009년도에 내시경 복강경 외과학회에서 우리나라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로. 당시에 저는 이렇게 의미를 다시 새겨봤습니다. Satisfaction to patient, labor to surgeon. 서전이 조금은 고달파도 노력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환자한테는 좋은 수술일 수도 있는, 지금까지도 제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모토입니다. 적용에 있어서는 복강에서 복강형 수술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 모든 장기에 있어서 다 가능합니다. 아펜덱토미부터 시작을 해서 큰 영역, 그리고 조금은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장 이식 수술에 있어서 KT 도너 네프렉토미도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로 했고, 더 나아가서는 퓨어 노츠,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라이포마의 수술도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로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챌린징 케이스들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험한 듀얼 캔서 obstruction이라든지 펠빅 림프노드 다이섹션, 파라에올틱 림프노드 다이섹션, 그다음에 기존에 오픈 방식으로 여러 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복강 쪽이 이렇게 굉장히 브로드하고 시비한 어드이전이 있는 환자들 다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의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와 장관을 같이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야 돼. 앵블락 리섹션. 밑에 사진 같은 경우는 유테러스를 같이 떼고 바자이나 쪽으로 해서 에날트로카를 통해서 빼내는 광경이고요. 복강 내 모든 쿼드런트를 다 커버리지 해야 되는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 또 식도암 환자에 있어서 콜론 인터포지션, 그리고 블래더의 그 트라이고널 인베이전하는 렉탈 캔서에 있어서 블래더까지 같이 없애야 되는 펠빅 엑센트레이션하고 스몰 바울을 가지고 네어 블래더를 해서 스토미, 그리고 유린이 나오는 스토미까지, 유로스토미까지 이렇게 하는 수술들. 그리고 이머전시 상황에서 프리어가 굉장히 다량으로 보여지고 있죠. 복강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바울 루프입니다. 시그모이드 볼블루스. 그리고 트라우마 혹은 캔서 obstruction에 의해서 변이 복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속된 말로 똥배리인 컨디션. 이런 컨디션에서도 메디컬 드라마도 이런 조건이 무조건 열고 보자죠. 그렇지만 저는 그거에 반대입니다. 왜? 이런 더티한 컨디션에서는 로어 서페이스가 많을수록 분명히 인펙션으로 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페리토늄은 나름 배리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있어서는 포트를 적게 하고 꺼지나 이런 거를 넣은 상태로 랩백에 담아서 덜어낼 수 있는 만큼 덜어내고 클렌징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면 훨씬 예후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조금 특이한 취향에 의해서 학문으로 이게 데오드런트 스프레이 통입니다. 장을 터트려서 스플래닌 쪽까지 가 있는 조건에 있어 그 맞춤식으로 인시전을 넣고 그 포트를 통해서 수술을 한 케이스고요.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배꼽으로 스토마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모페리토늄 환자입니다. 스테븐드로 왔을 때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배를 열어야지. 아닙니다. 트로카를 이미 환자가 만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인조리 그 사이트를 모르지 않느냐? 칼은 스트레이트인 형태니까 트로카 뚫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포트를 완성하고 꺼즈를 넣고는 진행 방향의 직선, 그 연장선 안에 분명히 인조리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눌러놓고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하면 요 뒤에 나올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KT 도너 네프렉토미를 시행을 했는데 요게 퓨어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로 한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스더라고요. 애매하게도 비뇨기과에서 한 게 아니고 외과에서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공여한 컨디션에 있어서 배꼽에 2cm 절개만 가지고 수술을 했고 스페시멘을 트랜스바자이널 노즈 형태로 해서 빼내고 이렇게 리포트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까 끝단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큼지막한 라이포마 1.5cm 인시전을 가지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포트를 완성하고 바운더리를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이섹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스페시멘을 꺼내기 위해서 조금은 더 연장을 해서 2cm 절개로도 이만한 라이포마를 꺼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땐 정말 미쳤다 소리를 했는데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게 요새 학회에 가면 브레스트를 SP 로봇으로 수술을 합니다. 브레스트도 이런 방식으로 수술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가 제한이 많을 거다 하지만 저는 느낀 게 굉장히 자유로운 수술입니다. 어프로치하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배꼽으로만 알고 있지만 결국은 스토마를 내야 될 환자라면 스토마 사이트를 인시전을 넣고 수술을 하면 되고요. 앱도미널 월에 디펙트가 있는 거라면 허니얼 사이트 거기를 이용을 하고 수술 끝내면서 거기를 리페어를 해주면 일타쌍피가 되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대로 스테분드 그리고 이전에 수술 흉터 굉장히 험악한 경우에는 오히려 리비전 이런 목적으로 그쪽에 인시전을 넣고 수술하고 플라스틱처럼이나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기존에 이미 있는 스토마를 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에이누스나 바자이나로 접근하면 복부 쪽으로는 전혀 흉터가 없는 퓨어 노츠 형태의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꼽으로 주로 하는 수술이고요. 꼬마인데 umbilical 허니아가 있고 인guinal 허니아가 있습니다. 꼬마 수술에 있어서는 복강에서 퍼스트링 수처 정도를 하기 때문에 접근을 이쪽으로 해서 퍼스트링 수처 수술을 해주고 배꼽을 umbilical 허니아에 대해서 리페어를 해주고 끝낼 수 있습니다. 험한 흉터를 갖고 있는 부분 이 포인트를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칠 수 있고요. 기존에 스토마를 갖고 있는 환자들 일레오스가 해결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요 콜로스토미 마진의 일부를 따고 복강으로 접근해서 수술하고 리페어를 해주면 감쪽같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테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포트로 사용하고 드레인을 뭐 한쪽으로 쓴다든지 게다가 이제 스토미를 낼 사람에 있어서 스토미 사이트로 수술하고 하트만이 됐다. 하트만 리버설도 테이크다운하고 이쪽으로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를 하면서 다른 방식의 수술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특이한 장점 세 가지를 꼽았는데 스프레딩 아웃 다이섹션 일단 복강 안에 접근하면 굉장히 유착이 심하다든지 이런 조건이면 카메라가 들어가서 볼 수 있다면 그 사이트부터 복강경 뷰 하에서 다이섹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피보팅, 쿼드런트를 달리하는 곳에 있어서 수술을 연장해야 될 때 오픈 수술이면 익스텐전을 해야 되고 멀티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면 트로카를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싱글포트는 회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마를 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야 되는 환자에서 처음부터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예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환자입니다. 기존에 부인과 수술을 해서 판넨슈틸 인시전을 스카가 있는 분이고 로우 렉탈 캔슬에서 어쩔 수 없이 APR이 결정된 환자인데 따님이 몇 년 전부터 건강검진에서 집이 스톤이 있다고 같이 수술해 줄 수 있냐고 말씀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느냐 작전대로 스토미 사이트로 인시전을 넣고 스프레딩 아웃 다이섹션을 합니다. 그리고 APR 과정을 다 하고 페리늄을 열기 전에 피보팅을 하고 GB를 뗍니다. 그리고 꺼내고 페리니얼 어프로치에서 APR을 완성을 하고 스토마 사이트로 가서 머추레이션 하면 수술은 끝나는 겁니다.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 미니멀리 인베이시브니스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5mm 인시전 가지고 아펜덱토미를 했습니다. 이론상으로 흉부외과 기구 또는 소아용 복강용 기구는 2mm, 3mm짜리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2mm, 2mm, 2mm 세 개의 원을 포함하고 있는 바깥 원은 4.31 조금 넘을 정도 됩니다. 입체로 생각해도 5mm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렇게 수술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음료수, 빨대가 국제 규격이 7mm라고 합니다. 이 빨대 안에서 아펜덱토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캔서 수술에 있어서는 얼만큼 싱글포트일 경우 줄일 수 있느냐? 배꼽에 1cm 인시전 가지고 안테리어 섹션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5mm 해상도가 좋은 걸 가지고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도지아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 이 수술은 할 수 없고 만약에 엔도지아이를 사용하고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사기에 해당하겠죠. 프록시멀과 디스탈을 퍼스트링 수처를 해서 싱글 스테이플링을 하는 겁니다. 스페시멘은 에이널 트로카를 통해서 항문으로 꺼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스테이플링을 하면 되고 이게 수술 후에 배 사진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에날 트로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뭐 특허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렉탈 영역에 있어서 캔서, 코로렉탈 캔서 영역에 있어서 하는 모든 수술 타이틀이 어쨌든 뭐 제가 다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유명 인사가 또 이 말을 써서인데 문득 옛날에 슬라이드에 썼던 거라서 오늘 다시 보여드립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혼자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따라하고 해서 우리나라 콜로렉탈 영역에서 심플 트라이얼은 꽤 유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대학병원이 있었지만 뭐 중간에 탈락하고 교체된 병원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카데바 워크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수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고, 널리 유명한 김중희 교수님, 그리고 내시경 복강의학회 이사장 하셨던 이서광 교수님, 그리고 서울성모의 윤석 교수, 은평의 김영진 교수, 지금 가까이 창원 경상대에 와 있는 이진권 교수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2011년도에 코로렉탈 캔서에 있어서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와 멀티포트를 비교를 해서 애널섭 서저리에 실리게 됐고요. 요 논문의 의미를 두자면 어쨌든 당시로서는 렉탈 캔서를 포함한 애널라이시스로는 최초의 논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직접 연관된 SCI 논문은 뭐 조금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월드 저널 오브 가스트로엔테롤로지 20년 기념판에 얼굴을 실어주는 그런 영광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캔서 수술에 있어서 처음부터 어쩌면 태클이랄까 경계의 눈,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콜론 캔서에 있어서는 유럽에 있어서는 호헨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CME, CBL, 그리고 동양에 있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D3 다이섹션이 라디컬 너티의 어떤 기준이랄까 이정표가 됐습니다.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이 그림들은 그거의 결과물 드립니다. 이론상으로 콜릭 아터리의 오리진, 그 주변부까지 라디칼하게 제거하는 게 D3 다이섹션이라고 어라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선생님들이 학회에 와서 발표할 때는 항상 에이피칼 로드, 그 슈페리어 메센테릭 베셀의 앞쪽 있는 데까지만 박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라운드라고 해놓고 앞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 뒤쪽은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해서 그렇다. 유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게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뒤쪽까지 충실하게 이게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잠깐 나갈 수 있나요? 저기 동영상이 예, 고맙습니다. 이걸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트 헤미 콜렉톰인데 D3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인페리어 투 슈페리어 다이섹션을 이렇게 지나가고 라이트 가스트로 에피플로익 베셀을 따라서 콜릭 트렁크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합니다. 이때 하이포가스트릭 림프노드도 다이섹션이 되고 트리뷰타리들이 다 차례대로 노출되면서 다이섹션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베셀을 라이게이션 할 때 클립이나 락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버래핑 실링 테크닉으로 차례대로 가고 있고, 라이트 콜릭 베셀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버래핑 실링 테크닉으로 하고 있고, 자, 일레오 콜릭 트렁크 쪽으로 접근을 해서 서지컬 트렁크 쪽으로 해서 인페리어 투 슈페리어, 때로는 슈페리어 투 인페리어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센테리를 잡고 뒤쪽을 잡고 트랙션을 하면 토전이 되면서 랩트 쪽까지도 당겨서 다이섹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서라운딩 다이섹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베셀 처리가 되면 메센테리, 스몰 바울 메센테리, T콜론 메센테리, 그리고 바울을 라이게이션하고 ICG 테스트를 하고 잘라서 랩백에 담고 이렇게 해서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고 ICG 테스트를 한 번 더 합니다. 메센테리 디펙트를 수처를 해주고요. 이건 비슷한 케이스로서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페리어 투 슈페리어 쪽으로 해서 다이섹션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진들에서 보셨던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좀 스킵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레콜릭 베인을 잡는 광경이고요.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서라운딩 다이섹션을 합니다. 요거를 위해서는 일레오콜릭 아터리를 처음에 잡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질긴 그런 것도 있고 아나토미컬하게 그 혼동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정표로서 끝까지 남겨둡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섹션을
계속해 나가고요. 예. 입체적으로 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 되면 이제 일레오콜릭 아터리를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래핑 실링 시켜놓고 자르는 게 아니고 실링한 다음에 그거에 저스트 디스탈에서 자릅니다. 이렇게 랩백에 담고 이렇게 하면 메센테리를 들어 올렸을 때라서 포스테리어 쪽 그리고 랩트 쪽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되고요. 메센테리도 리페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페시맨은 이렇게 나옵니다. 메센테리 쪽에 볼륨이 꽤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네, 이렇게 방금 사진에서 보였듯이 입체적으로 랩트 사이드까지도 다 그리고 슈페르 메센테릭 베인 아터리 들어 올려진 거고요. 랩트에서 오는 트리뷰타리 그리고 트레이저리 가메트 다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라운딩 다이섹션이 가능합니다. 렉탈 캔서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토탈 메소렉탈 익시전 역시나 그 바운더리대로 다 시행을 하고요.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 복막암에 있어서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도 하고 하이팩도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로 합니다. 그러면 싱글 포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도 하지만 싱글 포트로 했을 때 꼽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 사이토톡식 플루이드가 이렇게 오버플로우 되거나 리크되는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 그러면서 톡식 에이전트에서 의료진이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템퍼레처의 로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복강경이기 때문에 하는 동안에 뭔가 펑션에 문제가 있다 하면 스코프를 넣고 위치를 옮기거나 모듈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도 있었고요. 요새 트렌드라고 하려나요? 이라스 수술 후에 조기 회복 그리고 퇴원 이게 이제 뭔가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24클럽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콜론 캔서 수술하시고 수술 24시간 안에 퇴원, 당일 혹은 24시간 안에 퇴원한 환자들이 첫 번째 외래 방문했을 때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였으니까 그럴 거고 콜론 캔서에 있어서는 바울 프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해서 외래에서 미리 인트로덕션이나 또 그 인스트럭션을 충분히 해드리는 거 그리고 환자들 간의 라포가 형성이 돼 있을 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는 여러 가지 또 변환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놓고도 뭔가 스페시맨이 크다든지 뭐 이래야 될 때 오픈 수술로 익스텐전 할 수 있고요. 트로카를 뚫으면 멀티포트로도 전향할 수도 있고 카메라 홀더를 걸면 혼자 할 수도 있고 아까 보신 대로 자연 계급을 통해서 꺼내는 방법, 아예 자연 계급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로봇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솔로 수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미래 수술이라고 하면 의학이 발달하고 정말 극단적으로 발달했다고 했을 때 서전 입장에서 또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수술을 할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해보라고 학생들 오거나 레지던트한테 하면 되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벌이 꽃을 대하든 뭔가 하고 지나갔는데 표시가 나지 않는 결과는 좋은 이런 것들이 미래의 수술일 겁니다. 과거에는 흉터를 내는 시절이었죠. 현재는 흉터를 적게 하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고 미래는 아예 흉터가 없는 시절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렉탈 캔서 수술에 있어서는 트랜스애널 어프로치가 한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아예 자연 계급을 통해서 접근하고 수술도 그렇게 끝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개 미들 로우 렉탈 캔서에 있어서 에노렉탈 정션 그 정도의 영역에서 어버드 다이섹션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스페시맨이 크거나 했을 때 위에서 접근해 오면 스페시맨 그 뒤쪽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접근이 어렵고 매니플레이션이 어렵습니다. 마치 공연장에서 머리가 큰 사람이 모자 쓰고 앞에 앉아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앞에 안 보이는 그럴 때 아예 항문 쪽에서 접근하면 새로운 뷰가 되면서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싱글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입니다. 옛날 방식, 오픈 방식, 멀티포트, 싱글포트 다 이 뱃속에서는 똑같은 수술을
렉탈 캔서에 대해 수술했고 TME를 거쳤고 이런 스페시맨이 다 나온 배입니다. 노츠, 인시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적출물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환자에 있어서 적용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항문으로 접근해서 리버스 TME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복강 안으로 페리토니얼 리플렉션을 뚫고 넘어가서 이제 복강 안에서의 다이섹션을 합니다. CME, CBA를 하고 다이섹션이 다 끝나면 메센테릭 트리밍까지 끝나면 풀스루 방식으로 끌어내려서 트랜섹션하고 아나스토모시스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복강 안에서 그리고 스페시맨을 끌어내서 트랜섹션하고 아나스토모시스를 하는 겁니다. 다이섹션 순서로 보면 왕복 달리기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페리어 투 슈페리어로 가고 필요한 경우에 스플래닝 모빌라이제이션도 하고 과정에 있어서 IMA, IMV를 처리를 합니다. 돌아오면서는 메센테리를 처리를 하고요. 이런 수술을 해놓으면 수술 다음 날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병동에서 인턴 선생님이나 레지던트 선생님이 드레싱 칼을 가지고 소독을 하러 갔다가 황당한 일입니다. 렉탈 캔서 수술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스케줄이 홀드된 것도 아닌데 밴드 하나 붙일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와 연관돼서의 장점은 겉에 흉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파리에탈 페리토늄, 수술 후 통증과 연관되어 있는 파리에탈 페리토늄 인조리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만 따라간다면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퇴원도 빨리 가고 사회적인 복귀도 빠르기 때문에 소시오 에코노믹한 베네핏이 있을 수 있고 겉에서 보면 무슨 마술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끝판왕을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싱크로노스 트리플 코렉탈 캔서입니다. 렉탈 캔서,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 어센딩 콜론 캔서를 갖고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 수술을 트랜스에날 토탈 프록토콜렉토미 그리고 일레얼 파우치 에날 아나스토모시스로 시행을 했습니다. 퓨어 노츠의 수술입니다. 배 쪽으로는 접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IMA, IMV 그리고 톨수 파샤 따라서의 인페리어 투 슈페리어 다이섹션 했고 스플래닝 모빌라이제이션 다시 라이트로 옮겨서 인페리어 투 슈페리어 다이섹션 그리고 듀오데널 그리고 판크리아틱 헤드 쪽으로 그리고 헤파틱 플렉션 모빌라이제이션 하고 오멘텀 나머지까지 다 다이섹션해서 이제 스페시맨은 완전히 모빌라이제이션이 된 겁니다. 이 뷰는 굉장히 유니크한 사진입니다. 아직까지도 요 같은 뷰를 창조해낸 수술은 없습니다. 또 일레얼 파우치를 만들고 트랜스에날로 아나스토모시스 했습니다. 마취과에서 체크한 수술 시간이고요. 병리과에서 이렇게 계측한 스페시맨의 길이입니다. 1m 71cm. 그 중에 대장의 길이는 1m 45, 소장은 26, 그리고 림프노드는 61개였습니다. 어쨌든 논문에 실렸고요. 제가 이제 떠난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서인지 환자분이 찾아오셨을 때가 80개월 수술 후 80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환자는 8번의 수술 후 레귤라 팔로업 스터디를 했고 로컬 리커라든지 디스탄트 메타 어떤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어떤 컴플리케이션으로 재입원한 히스토리도 없습니다. 리뷰를 해보면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서저리에 아마 이게 궁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수술 범위나 스페시맨 사이즈로 봤을 때 그거에 비해서 인시전 리스 서저리였다는 것, 또 클립이나 락을 사용하지 않은 클립 리스 서저리였다는 것. 아직까지도 이게 월드 퍼스트이고 유니크한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 수술 후 5년 지나서 팔로업 스터디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미래 수술에는 어떨 거라고 예상을 시켜봤죠. 과거, 현재. 그렇지만 이미 스칼릿 서저리는 과거의 수술입니다. 그것도 2014년부터 했으니까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는 이럴 거야 라고 아직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잠시 관심을 끌고 사라질 수술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있어서 여러 컨디션에 있어서 제대로만 활용을 하면 활용할 수 있고 할 만한 수술이고 굉장히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가치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한 번 더 저를 소개를 하면 저는 닥터 슬로우고 싱글 포트 라파로스코픽 오퍼레이션 워리어입니다. 고맙습니다.
제2병원